그래서 이제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건데 이제 수열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너 강의 봤어? 수열? 네. 수열이 뭔지 알지? 등차 수열. 맞지? 수열이 뭐야? 그치? 수의 배열을 맞지? 수열이라고 할 건데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이가 이제 일정한 거였잖아. 그치? 그럼 등비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비율이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뭐 2, 6, 18, 50, 54 뭐 이런 거 이런 걸 우린 등비수열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등차 수열할 때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뺐지. 마찬가지로 내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나눌게. 얼마야? 3이지. 내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나눌게. 얼마야? 3이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나누면 얼마야? 3이지. 맞지? 그래서 우린 얘가 비율이 3만큼 이렇게 늘어난다. 3씩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하면 3이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하면 3이잖아. 계속 이 3이 일정하지. 맞지? 그래서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공통된 비율이라 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이번엔 공비라고 할 거야. 그치? 우리 차이는 공차라고 했잖아. 얘는 비율이라서 공비라고 할 거고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 R이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냥 이런 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열을 공부하면 물어보는 게 두 가지라 했잖아. 그치? 일반항 혹은 수열의 합 이런 거 물어본다고.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얘 AN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 잘 봐. 그럼 내가 첫째 항을 이제 A1이라고 하는 거고 둘째 항 A2, 셋째 항 A3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제 내가 A n번째 항 혹은 A 뭐 15번째 항, A 뭐 7번째 항 이런 걸 구해달라고 하면 이제 AN 일반항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나누면 그게 얼마냐면 일정한 공비라며. 그치? 내가 뒤에 있는 A3에서 A2를 나누면 그게 공비일 거 아니야. 똑같이. 내가 A4에서 A3를 나눠도 그게 공비겠죠. 그럼 얘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얘를 좀 변형해서 이렇게 써버리냐? A2를 A1으로 나누면 공비지. 그럼 내가 A2는 A1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얘가 일정한 비율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3씩 곱해진다. 얘한테 3 곱하면 얘가 나올 거고 그럼 얘한테 마찬가지로 A3가 뭐냐 그러면 물론 A2 곱하기 R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뭐라고 쓸 수 있겠냐? A1에서 한 번, 두 번 곱하면 돼요 라고 하겠지.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돼? A1 곱하기 R을 두 번 곱해줘 이 뜻이지. 그치? 그럼 내가 A4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 A1 곱하기 R을 몇 번 더 곱해? 3번 더 곱해줘 이 뜻이겠지. 그럼 내가 얘를 계속 반복해보면 A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A1에다가 곱하기 몇을 곱하면 돼? R에 n-1제곱을 곱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맞지? 다시 내가 A2면 A1에다 R을 한 번만 곱해주면 돼. A3면 R을 두 번 곱해주면 돼. A1에다. A4면 R을 세 번 곱해줬잖아. 그치? 그럼 AN이면 당연히 R을 몇 번 곱해줘? n-1번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AN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3이면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A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야. 알겠지? 다시 AN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등비수열 마찬가지로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R의 n-1제곱, A 곱하기 R의 n-1제곱.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물론 공식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그때도 우리 예를 들어 뭐 A1이 이거 공차 D가 3인 AN 등차 수열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같이 A 플러스 n-1D 이렇게 안 구하잖아. 그치? 어떻게 하기로 했어? 3n으로 출발해서 그치? 마이너스 2니까 뭐야? 1 집어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는 어쨌든 공비가 이 3이지. 그치? 그럼 그 공비가 분명히 n 밑에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분명히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출발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잖아.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곱하기 뭐 하면 돼?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쓰나요? 왜 이렇게 쓰면 되잖아.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3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제곱이라 쓸 수 있지.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솔직히 얘는 솔직히 이런 건 잘 안 써. 솔직히 여기 이 등비수열에서는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복잡하잖아 솔직히 얘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떤 수열을 봤을 때 이제 등비 수열도 배우고 등차 수열도 배웠잖아. 그럼 너네한테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럼 니네가 얘를 보고 이제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구분해야 되거든. 그럼 니네가 보면 등차 수열은 어떤 형태냐면 얘가 n에 관한 1차식 형태.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생겼대. n에 관한 1차식이래. 얘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은 1차식인데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일 때 얘는 등비 수열이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 잘 봐. 이런 거야. 잘 봐. 너네한테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너네한테 어떤 수열 AN이 EN- 이렇게 생겼대. 그냥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럼 니네가 이 수열을 보고 이 새끼가 등비 수열인지 등차 수열인지 그냥 또 다른 수열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n에 관한 1차니까.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거꾸로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초항이랑 당연히 공차 D를 알 수 있어야겠지. 그럼 초항은 일단 얼마겠냐?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겠지. 맞지? 그럼 공차는 얼마야? 그치? n 앞에 곱해져 있는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AN이 이번엔 뭐 예를 들어 2에 EN-1 이렇게 생겼대. 얘는 등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까?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럼 얘는 초항이 뭘까? n에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야? 2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공비가 뭐냐라고 하면 공비는 뭘까? 2라고 하면 땡 틀려. 얘는 공비가 뭘까? 4야. 생각해봐. 니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2였지. 2 집어넣으면 뭐야?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지. 3 집어넣으면 뭐야? 2의 5제곱이니까 32인가? 그지? 4씩 계속 곱해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공비 4야. 그럼 니네 선생님 이게 등비수열인 거 구분하는 걸 알겠습니다.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비수열. 결국 지수함수 형태면 얘가 등비수열인 거 알겠습니다.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야. 얘는 지금 n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거잖아. 무슨 말이냐? 얘는 2에 2n-1제곱이라는 건 2에 2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n 밑에 있는 게 뭐냐면 4의 n제곱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2분의 1에 4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써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일반한 그 구하는 공식이 딱히 없는 거야. 그냥 얘가 a가 뭐냐 그러면 이거라고 하면 안 돼 또. 그래서 a가 이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a 이거든. 그럼 a 어떻게 구하면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공식을 기억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유도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라고 기억해야 돼. n 밑에 있는 게 공비다.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알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형태면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초항이 3이고요. 공비가 3분의 1이래. 그때 이 등비수열을 구해달래. 그럼 뭐라고 하면 돼? a는 a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뭐 3에 3분의 1에 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냥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1에 뭐 n-2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질지 이렇게 쓰여질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다고. 근데 어쨌든 공비는 무조건 뭐야? n 밑에 있는 게 바로 공비다.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그냥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등비수열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있는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잖아. 등비수열에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A1, A2, A3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얘네들이 등비를 이룬대. 그때 어떤 공식이 만족하냐면 등차는 얘랑 더한 게 이 새끼 2배였지. 근데 이건 그거 아니라 등비는 얘랑 곱한 게 이 새끼의 제곱이야. 좀 그럴듯하지? 왜 그런지 한번 그냥 해보자면 내가 A1을 그냥 A라고 하면 A2는 등비수열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R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A에다 R 공비 한번 곱한 거. 그럼 A3는 A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치? 그럼 내가 얘랑 첫째 항이랑 셋째 항이랑 곱한 게 뭐냐면 A 제곱, R 제곱 아니겠냐? 그게 뭐냐면 A2의 제곱 아니겠냐? 그치? 그냥 이걸 우리는 등비중앙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A4, A5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얘랑 곱한 게 이 새끼 제곱이랑 똑같겠지. 얘도 등비중앙을 만족할 테니까. 공비가 R제곱이에요, R제곱이에요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도 미친놈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도 같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루는데 얘는 등비니까 곱하는 게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지? 뭐 그 이미 다 비슷한 패턴이지 맞지? 그냥 그 비율로만 바뀐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냥 등비중앙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등비수열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일반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대표 문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반드시 좀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등차 수열은 공식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 내가 얘기했을 거야. 등차 수열은 뒤에 넘어가면 다른 공식으로 다시 배울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을 텐데 안 했나 혹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솔직히 다른 공식으로 다시 배우는데, 이 등비 수열은 이게 되게 중요해. 얘는 다른 공식이 없어. 그리고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는 나중에 이 등비 수열만 따로 뽑아가지고 얘 이름 단원명도 따로 생겨. 급수라고 해가지고 막 새로 배워. 아마 배울 거야. 수투나 미적분 가면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해놔야 되는데, 이 등비수열의 합이 뭐냐면, 이거 얘도 증명하려면 좀 특이한데,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등비수열의 합 SN을 우리 SN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부터 AN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 등비수열의 SN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럼 등비수열의 SN이라는 건 A1 플러스 A2 대신에 이렇게 써야 되냐? AR. 그치? A3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지? 그럼 AN-1은 뭐겠냐? AR의 N-2제곱. 그치? AN은 뭐야? A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 공식이잖아. 일반항 공식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좀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SN에다가 R을 곱한 SN 한 번만 더 구할게. R 곱하기 SN. 그럼 내가 여기 이 좌변에다 R을 곱했으면 우변에다도 R을 똑같이 곱해야겠지? 그럼 내가 A1에다 R을 곱하면 AR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여기다 쓸게 그냥. 한 칸씩 밀어서. 그럼 AR에다 또 R을 곱하면 뭐가 돼? AR의 제곱. AR 제곱에다 R 곱하면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그럼 얘에다 이제 R 곱하면 뭐가 돼? 얘에다 R 곱하면 AR의 N-1제곱 될 거고,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AR 이렇게 되겠네.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치? 그 다음 내가 이 두 식을 뭐 할 거냐면 이번엔 이 두 식을 빼볼게. 둘이 빼려고. 둘이 빼면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SN 마이너스 R의 SN은, 그치? R 곱하기 SN은 빼면 얘랑 얘랑 지워지지. 얘랑 얘랑도 지워지겠지. 얘랑 얘랑도 지워졌겠지. 다 지워지면서 무슨 얘도 얘랑 여기 지워졌을 거고, 얘도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지지.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A에서 뭘 빼? 요걸 빼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쓰면 돼? A, R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SN이지 SN. 내가 궁금한 건 SN이었잖아. 얘 SN 구하려고 SN으로 묶어보자고. 그럼 SN으로 묶으면 1-R 곱하기, 얘도 A로 묶을게. 1-R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냐? 그치? 그래서 SN을 뭐라고 쓸 거냐면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다 쓸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1-R분의 1-R, 1-R분의 1-R인데 N제곱. 내가 A 곱해. 뭐 1-R분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1-R분의 1-R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얘를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잘 봐. 1-R분의 1-R인데 내가 이거를 조금만 변형해서, 이게 분수잖아. 그지? 분수는 내가 양쪽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 문제 안 되지. 내가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1을 곱했다고 생각해봐. 전혀 문제될 거 없지. 그럼 분모는 뭐라고 써야 되냐? R-1분의, 그지? 그럼 -1은 얘한테 줄게. 그럼 이렇게 되냐? A R의 N제곱 -1 이렇게 써도 되냐? 그지? 그래서 R-1분의 R-1이라 해도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억하면 되는데, 솔직히 둘 다 기억하는 게 좋아. 왜냐? 너네한테 이 R이라는 게, 우리 N 밑에 있는 게 결국, 이 R이라는 게 결국 공비거든, 공비? 그치? 이 공비가 1보다 작은 놈을 줄 수도 있고, 아까 3분의 1 주는 것처럼 1보다 큰 놈을 줄 때가 있어. 그럼 1보다 작은 놈을 주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럼 부모가 양수잖아. 우리 양수인 게 좀 더 좋잖아. 그치? R이 1보다 좀 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좀 좋아.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R은 1일 때 어떡합니까? R이 1이면 분모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등비수열 공식 쓸 때 R은 1이면 안 돼 라고 해야 돼. 등비수열 합공식 쓸 때.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근데 R이 1일 땐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야, 초항이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공비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첫째 항 3이지. 둘째 항 뭐야? 3이지. 셋째 항 뭐야? 3이잖아. 맞지?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러면서 너네한테 S20을 구해달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을 몇 번 더하면 돼? 총 20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3 곱하기 n이 바로 그냥 SN 공식이야. 그럴 때. 공비가 1이면.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솔직히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공비가 1일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통은 공비가 1이 아닐 테니까 공비가 1이 아닌데 1보다 작아? 그럼 얘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 조금 더.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 그냥 뭐 부 한 번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맞지? 근데 R이 1보다 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근데 둘 중 하나라도 완벽하게 기억을 해놓자. 여기 나와 있죠. 근데 n이 1이 아닐 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n이 1일 때도 설명을 해놨네 맞지? 근데 솔직히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싹 해줄게.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뭘 배웠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배웠지. 그래서 너는 이제 이 등차 등비를 배우다 보니까 얘가 등차인지 얘가 등비인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등차 수열에서도 AN 구하라 할 수 있고 SN 구하라 할 수 있고 등비 수열에도 AN, SN 구하라고 할 수 있어. 한번 공식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등차 수열에 AN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A 플러스 N-1 D. 이 공식 기억해놔야 돼 맞지? 당연히 이 A가 초항, 얘가 공차. 그래서 얘는 N에 관한 1차식. 그지? n에 관한 1차식 형태면 우리가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맞지? 그 다음 SN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야 이게 나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나중에 쓰지 않는다 했지만 지금은 써야 돼. 기억해야 돼 알겠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얘는 어떻게 돼? n에 관한 2차식 형태. 그지? 그러면 상수가 어때? 없어. 맞지? 전개해보면 상수가 없어. 맞지? 상수가 없으면 이 새끼가 등차 수열인데 상수가 없어. 2차식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AN 구하는 공식. A 곱하기 R에 그치 n-1제곱. 얘는 뭐야?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알겠지?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 나오면 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아까 뭐였냐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거야. 그지? 근데 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얘도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얘를 이렇게 써야 되냐? 잘 봐. 얘는 R-1 곱하기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공비랑 초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거란 말이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해낼 거란 말이지.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변수는 결국 n이야. 그지? 그래서 n 가지고 정리해볼게. 얘 정리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1a분의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되지 않겠냐 분배하면? 그지?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 결국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거든? 근데 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얘랑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별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별 형태잖아? 그럼 얘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무슨 말이냐? 잘 봐.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상수가 없어. n에 관한 1차식인데 얘는 상수가 없다고. 그지? 근데 지금 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해보면 분명히 상수가 존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올 거야. 5 곱하기 2에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이 새끼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무슨 공식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구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이 새끼 등비수열의 합공식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니네가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면 내가 여기서 A랑 R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R은 얼마겠냐? R. 이겠지. 왜? 항상 M 밑에 있는 게 공비라 했잖아. 항상 M 밑에 있는 게 공비야. 그래서 A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S1이랑 항상 A1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뭐야? 5네 5. 그래서 A1은 1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AN을 구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별 이런 형태.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부호는 달라. 부호는 달라야 돼. 부호는 다르고 숫자가 똑같잖아?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공식이구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꼭 이렇게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1-R분의 1-R의 n제곱의 a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써도 돼.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잖아. 그래서 분배하면 1-R분의 a의 마이너스 1-R분의 a의 R의 n제곱. 그래서
얘도 똑같은 개수기 때문에 별의 제곱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별의 아래 n제곱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랑 결국 숫자는 똑같고 부호만 다르면 이 새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니네 등차수열에서도 혹시 기억날라나? 기억나야 되는데 잘 봐. 등차수열에서도 만약에 어떤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래. 그럼 니네 이걸 보면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알 수 있어? 얘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차수열이 아니야? 아니야. 요렇게 돼 있으면 등차수열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요렇게 써 있으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 가지고 an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n? 얘 가지고 an 어떻게 구하지? 이거 존나 중요한데? 얘 가지고 이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있었는데? 빼기 뭐? sn-1이었지? 그러면서 n이 뭐보다 클 때야? 2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 이게 존나 중요하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얘 잠깐만 한번 해볼게. 잘 봐. 잠깐만 한번 해볼게. 뭐 좀 가르치게 있어서. 이래 an이 이렇게 된대. 그지? 내가 이거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2n제곱. 내가 이거 설명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이거에다가 빼기 뭐 할 거야? n-2에 n-1에 제곱 마이너스 n-1 플러스 1을 이렇게 빼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보자. 뭐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 2배 하니까 뭐야?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1인가? 그지? 그걸 뺄게. 그럼 뭐야? 2n제곱 지워지지.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n 지워지고 플러스 1 하나 지울게. 그럼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n이니까 4n. 그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은 3이니까 빼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뭐야? an이 이렇게라고 쓰고 항상 n은 2보다 클 때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새끼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명히 첫째 항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a1이. 여기다 1인데 여기다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오지. 누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라고. 그지? S1이랑 항상 A1이랑 같은 게 맞는 거라고. 그지? 얘는 n이 2보다 클 때기 때문에 1 못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n이 1일 때는 A1이 따로 얼마입니다? 얘가 따로 얼마 나왔지? 2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정확히 하면 뭐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n이 2보다 클 땐 이 수열이고요. n이 1일 땐 이거예요. 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근데 잘 봐. 니네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보면 니네 무슨 생각할 거야? AN이 이거 보면. 얘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얘 보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거지. 그래서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하자면 SN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 상수 때문에 얘가 등차수열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맞아.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맞거든? 첫째 항만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구해라. 어쩔 수 없이 그럼 얘 이렇게 구해라 라고 설명했을 거야. 근데 사실 있잖아. 굳이 이렇게 안 구해도 돼. 팁을 주자면 잘 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잘 생각해봐. 그냥 내가 이 새끼가 등차수열의 합이 얘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이 아닌 거잖아. 얘가 없었으면 좋겠지. 얘가 없다고 그냥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가 잠깐 없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 얘가 앞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공차의 절반이지. 그럼 공차가 4였겠네. 4n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첫째 항 얼마야? 이거일 때는 1이지 첫째 항이. 그럼 얘도 첫째 항이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그냥 놓는 거야. 그럼 얘가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 요건 맞아. 그러고 첫째 항만 따로 구해주면 돼. 원래 상수가 있었으니까. 요것만 주의해주면 솔직히 그냥 이대로 해도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는 내가 이제 SN-1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나왔어. 얘가 등차수인데 좀 아까워. 상수 때문에. 그럼 상수 잠깐만 무시하고 그냥 해도 돼.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요거 잠깐 설명하려고. 잘 봐. 그럼 니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등비수열은 어떤 별 곱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별 형태고 얘랑 숫자가 똑같고 R 하면서 n에 관한 1차식 형태의 부호만 다를 때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그래서 쉽게 아까 얘기해서 5 곱하기 뭐 3에 n-5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새끼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맞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네가 얘가 SN이란 말이 있으면 AN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새끼 S1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0인가? 그럼 분명히 A1도 10일 거야. 그치? 그 다음 공비는 얼마야? 항상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3인가?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10 곱하기 3의 n-1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SN이 5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아니 뭐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이제 이걸 보면 쌤 얘랑 별 이게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 새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그지? 근데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이걸 이용하면 다 돼. 오케이? 이걸 이용하면 다 되는데 좀 팁을 주자면 굳이 그거 이용 안 하고 얘랑 좀 맞춰줘.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가 좀 이게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마음대로 마이너스 5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시 플러스 1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인 거 맞잖아. 그러고 나서 얘 잠깐 무시하고 그냥 풀어. 그럼 이거겠지? 그럼 분명히 이 새끼 AN은 n이 2보다 클 때는 10 곱하기 3의 n-1제곱일 거야. 그러면서 n이 1일 때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따로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조금 야매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얘를 잘 봐야 돼. 상수항이 똑같은지 다른지를 잘 보고 상수항이 똑같으면 n이 2보다 크다 안 써도 돼. 이걸로 다 니네 낚을 거라고. 상수항이 달라. 그럼 뭐야? 이 새끼 등비수열 좀 아깝네. 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바꾼 다음에 구하고 n이 1일 때 따로 구해주라고. 마찬가지로 등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요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을 좀 기억해놔야 돼. 니네가 이걸 보고서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솔직히 이제 뭐 등차인지 너 다 하잖아. 공차 구하는 거 너무 잘 알고 맞지? 그래서 등비 구하는 거 좀만 연습해보면 뭔지 알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좀 이따 보면 알 것 같은데 마지막 원리합계. 솔직히 요거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솔직히 등비수열 가르치는 게 솔직히 요거야. 이것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원리합계라고? 니네 내가 볼 때 원리합계 경제수학 들어가면 배울 것 같은데 니네 경제수학 신청하는 애 없냐? 없어? 경제수학 들으면 아마 원리합계 배울 것 같은데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뭐의 줄임말이거든? 원리합계가 뭐냐면 참 돈 얘기야. 돈 얘기. 돈 얘기 좋아해? 돈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돈 좋아해? 뭔데 벌써 돈을 좋아해? 자 봐. 그래서 이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관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해서 원리합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 은행을 가면 니네 은행 가본 적 있어? 네. 언제? 돈 받으러? 은행을 가면 이제 은행에는 은행에 이제 니네가 돈을 저금할 때 돈을 저금하는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예금이랑 적금이라는 게 있어. 예금은 뭐냐면 잘 들어봐. 들어두면 좋아. 예금이 뭐냐면 목돈을 넣어놓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1000만 원 있어. 그럼 1000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거야. 그럼 1000만 원 넣어놓고 그냥 10년 뒤에 찾을게요 해서 이런 게 예금이야. 그럼 적금이라는 거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1000만 원이 있지만 1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낼게요. 그게 적금이야. 그럼 똑같이 내가 100만 원씩 내는 거잖아. 똑같이 1000만 원씩 내는 거잖아. 근데 그 둘의 원리합계가 달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무슨 말이냐? 내가 1000만 원을 미리 넣어놓고 10년 뒤에 찾으면 이자가 좀 더 많겠지. 그지? 근데 내가 매년 100만 원씩 넣으면 첫 연도에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을 거야, 통장에. 두 번째 연도에는 200만 원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자가 좀 다르겠지.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야. 근데 솔직히 예금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거든. 그래서 예금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잘 봐. 이런 거야.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뭐 은행에 갔어. 근데 뭐 연이율 한 5% 준다고 해보자. 연이율 5%. 연이율 5%라는 게 뭐냐면 매년 이자를 5% 주겠다 이거야. 그럼 생각해볼게. 거기서 예금, 적금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잘 봐.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근데 솔직히 예금은 그래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들어봐. 잘 봐.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 저 예금 할게요. 10년짜리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처음에 이제 100만 원을 이렇게 넣겠지, 통장에다. 예를 들어 여기가 20년이라고 하자. 그냥 계산 편하게. 21년이라 할까? 21년이라고 할게. 21년 초.
내가 21년 초에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내가 이제 10년 뒤에 찾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매년 연이율 5%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돈을 넣었으니까 내가 22년 초에 돈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내 그 100만 원이 어떻게 바뀌어 있겠냐? 그치, 105만 원으로 늘어나 있겠지, 이자가 5% 붙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원금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5%니까 뭐 할 거야? 곱하기 100분의 5만 곱하면 이자만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나는 원리합계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이냐?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얘가 원래 100만 원이 있었고 거기다 플러스 100 곱하기 100분의 5%가 이자야. 그래서 얘가 원금 플러스 이자라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데 얘를 한 번에 써서 우리 뭐라고 쓸 거냐? 100 곱하기 100분의 105를 곱할 거야. 그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이 1년 뒤, 이때부터 1년 뒤에 지났을 때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23년에 찾아갔어. 23년 초에. 그럼 금액이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예금 적금도 있지만 단리랑 복리라는 게 있어. 이게 또 짜증난데. 단리랑 복리.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단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넣잖아. 그럼 내가 돈을 넣으면 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게 단리야. 오케이, 잘 봐. 알았어. 잘 봐. 오케이, 잠깐 설명해줄게. 잘 봐. 내가 처음 100만 원 넣었어. 그럼 내가 1년 뒤에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100만 원 플러스 100 곱하기 100분의 5가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100분의 5도 이렇게 안 쓸게. 0.05라고 쓸게. 어차피 그게 100분의 5니까. 그지? 그리고 내가 23년에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달리로 하잖아? 내가 만약에 달리로 이 예금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00에다가 플러스 100 곱하기 0.05가 하나 붙었지. 근데 그거에 또 붙는 거야. 이게 달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나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선생님 복리는 뭡니까? 복리는 뭡니까? 내가 100만 원 넣었어. 오케이? 그럼 이 1년 뒤에 찾아가. 그럼 어떻게 돼? 100 곱하기 1.05가 되겠지. 이게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할까? 알았어. 이렇게 할까? 일단 써줄게.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05. 그치? 이거지. 일단 똑같아. 여기 첫 연도는. 그냥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합하면 얼마냐면 105만 원이지. 그치? 그 105만 원에 대한 0.05를 추가시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지금 잘 봐. 이 단리랑 복리의 차이를 좀 구분해 볼게. 단리는 뭐냐면 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불어놔. 그치? 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불어놔. 복리라는 건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그럼 너넨 당연히 적금을 들 때, 예금을 들 때 단리로 들을래, 복리로 들을래? 복리로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복리가 이율이 좀 더 나아져. 당연히 은행도 머리 쓰지. 이거 복리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은행 이율을 좀 낮게 해주겠지. 그치? 어쨌든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당연히 복리로 드는 게 좋겠지, 맞지? 이거에 대한 이자를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근데 솔직히 달리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니네 이거 해서 10년 지났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얘가 100만 원에 대한 0.05 이자가 총 10번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달리는 잘 안 나와. 달리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 그럼 복리가 이제 존나 짜증나지는 건데 복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처음에 여기 다시 돌아갈게. 이제 복리로 돌아가자. 달리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 알았어. 그 달리 문제 안 나와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만 원 처음에 넣었어. 그럼 둘째 날 1년 뒤에 이제 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돼 있겠지. 105만 원이.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 다음 연도 초에 내가 찾아갔어. 그럼 그 은행에 돈이 어떻게 됐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5가 이제 내 통장에 있던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또 1.05가 붙는 거라고. 이게 복리라고. 그치?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근데 얘를 어차피 가로로 연결돼 있고 곱하기로 연결돼 있고 정리해보면 뭐냐면 100 곱하기 1.05에 대한 제곱이야. 그지? 그럼 얘도 솔직히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 이렇게 쭉 가서 내가 10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100 곱하기 1.05에 몇 제곱이 되겠냐? 10제곱인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얘는 한 번도 안 곱했지. 얘는 한 번 곱했지. 그치? 22년도인데 한 번 곱했지. 23년도인데 두 번 곱했지. 그럼 내가
30년에 찾아갔어. 만약에 30년 초에 찾아갔어. 그럼 몇 개부터? 9개 붙어야 돼. 21년이면 하나도 안 붙었어. 22년이면 하나 붙었어. 23년이면 2개 붙었어. 0년이면 9년, 9번 붙어야지. 근데 여기 또 존나 중요한 게 있어. 존나 계속 많지? 내가 이 돈을 연 초에 찾냐, 연 말에 찾냐가 또 달라. 내가 30년 초부터, 내가 초부터 집어넣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30년 말에 돈을 찾잖아? 그럼 이자를 한 번 더 줘. 그럼 그때 뭐가 돼?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이 되는 게 맞긴 해. 그래서 이거 초에 찾냐 말에 찾냐 이것도 좀 중요해.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복리라고 할 거야. 그래서 복리라는 건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복수로 붙는 거야. 그래서 복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그냥 복리라고 한다. 근데 솔직히 얘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결국엔 이 이율에다가 그냥 몇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금은 잘 안 나와. 예금은 뭐야? 돈을 한 번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또 예금은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많이 나오냐? 결국 너네한테 내는 문제는 뻔해. 결국 이거야. 적금에다가 복리 문제가 나올 거야. 적금이면서 복리에 대한 문제 나올 건데 이제 이거 솔직히 이게 메인이야. 잘 들어봐. 지금까지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 거냐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똑같이 할게. 너네한테 연이율 5%에 적금을 들 거래. 복리로. 그럼 매년 얼만큼 들 거냐면 매년 초 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해보자. 오케이? 근데 적금이라는 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매년 넣겠지. 또 예금처럼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적금은 계속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추가할 거야.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내가 21년 초에 돈을 넣었어. 그치? 그럼 22년이 오겠지? 23년도 올 거고 24년도 올 거고 쭉 가서 내가 언제 찾을 거냐면 30년 초가 있고 30년 말에 찾는다고 해보자. 말 딱 채워가지고 이날 돈 찾는다고 해볼게. 그럼 잘 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집중해야 돼. 존나 어려워. 그럼 내가 21년 초에 일단 100만 원을 넣겠지. 그지? 근데 난 22년 초에도 찾아가서 또 100만 원을 넣겠지. 23년 초에 또 찾아가서 또 100만 원을 넣을 거고 24년 초에 또 찾아가서 100만 원을 넣을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이 100만 원이랑 200만 원이랑 200만 원이랑 이 100만 원이랑 똑같은 100만 원이냐? 아니야. 왜 아니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니네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변하는 거 알고 있니? 그치? 뭐 너무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변하잖아. 맞지? 옛날에 짜장면 얼마였어? 1,000원? 너 어떻게 알아? 500원인지. 그냥 어디 검정고무신 시대 얘기하면서 옛날에 3,000원이었거든? 지금 3,000원 아니야? 어쨌든 돈의 가치가 달라져. 내가 옛날에 100만 원 넣었잖아. 이때는 100만 원이랑 이때는 100만 원이랑 이때는 100만 원이랑 이때는 100만 원이랑 분명히 금액이 다를 거라고. 왜? 얘는 여기선 100만 원이었지만 22년도로 갔을 때 얘는 100만 원이거든? 근데 얘는 이자가 붙어 있을 거거든. 그지? 얘는 분명히 위에 한 1년에 대한 이자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100만 원이 아니라 105만 원이겠지. 그지? 얘가 일로 가면 105만 원에 대한 또 1.05로 곱했겠지. 그지? 그래서 우린 그것까지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존나 어려운 거지. 그래서 결국 너네한테 적금 복리를 물어볼 건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 근데 규칙이 있어 다. 자 봐봐 하영아 집중해 웃지 말고.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이 100만 원은 어쨌든 이자가 한번 붙겠지. 22년도로 가면. 얼마부터? 요만큼 이자가 붙을 거야. 그치? 그러고 내가 100만 원을 추가시켰겠지. 그럼 나 205만 원이 있었겠네. 그치? 그 다음 또 내가 23년도에 또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럼 23년도에 또 돈을 넣겠지. 그럼 23년도에 돈 얼마나? 또 10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야. 근데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여기 붙었을 거지. 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0 곱하기 1.05에 대한 제곱이 됐을 거고 이 100만 원도 가치가 불었겠지. 뭘로 바뀌어? 100 곱하기 1.05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난 이제 요만큼 돈이 생긴 거야. 그치? 원금 플러스 이자 이거야. 그치? 웃지 말고 잘 봐봐. 그 다음 뭐겠냐? 얘는 100 곱하기 1.05의 세제곱. 얘는 100 곱하기 1.05의 제곱. 얘는 100 곱하기 1.05. 얘는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 패턴으로 쭉 갔어. 그럼 난 초까지 돈을 분명히 100만 원 넣을 거야. 매년 초 넣을 거니까 10번 넣어야 돼. 21부터 30까지 넣어야 되니까 10번 넣은 거잖아. 그럼 난 말에 찾을 거지. 그럼 얘 이자 줘 안 줘? 준다고. 초에 넣고 말에 찾으면 돈을 줄 거야. 이자를 줄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그때 이 100만 원 이자를 한번 받을 거지. 그럼 이 100만 원은 이자가 붙어서 100 곱하기 1.05가 돼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전에 는 100만 원. 이 30년 전에 뭐야? 이 29년에 는 100만 원도 100 곱하기 얘는 1.05의 이자를 2번 받았을 거야. 그치? 그 위에 있는 건 3번 받았겠지. 4번 받았을 거고. 그럼 마지막 얘는 몇 번 받았냐 이거야. 생각해보자. 안 받았어 여기. 2에서 1번 받았어. 3에서 2번 받았어. 30에서 9번 받고 여기 넘어간 뭐야? 10번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이거를 다 더한 게 내 뭐야? 내 원리합계야. 내 통장에 있는 금액. 이 금액이 얼마니? 그치? 그럼 이 금액을 구하려고 하니까 존나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야.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해봐. 공비가 얼마야? 1.05 늘어나잖아. 그 다음 1.05겠지? 1.05 공비가 1.05면서 항이 몇 개겠냐? 10번 넣었으니까 10년인 거야. 그래서 항의 개수가 10개인 내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공식이 뭐였어? R-1분의 R-1다 R의 n제곱의 A. 기억나야 돼? R-1분의 R-1. 근데 1-R인지 R-1인지 모르잖아. 근데 R이 1보다 크지? 그치? R-1 하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써줄게. 잘 봐. R-1분의 R-1 하고 n제곱에다가 초항 A. 이게 공식이야. 그럼 초항 A부터 쓸게. 여기다 그냥 넓게 쓸게. 100 곱하기 1.05가 초항. 곱하기 R-1이 얼마야? 1.05에서 1 빼면 0.05. 그치? 그 다음 뭐야? 1.05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너네한테 그 1.05에 대한 n제곱은 n제곱이 아니지. 미안. 10번이지. 10년 든 거니까. 그럼 1.05에 대한 10제곱은 분명히 그 문제에서 줄 거야. 야, 얘는 얼마로 계산해? 라고 줄 거야. 그래서 얘를 대충 계산해서 이걸 풀어주면 내 총 금액이 나온다 이거지. 이걸 뭐라 그래? 원리합계를 한다. 아, 좀 어렵지? 그치? 어려운 거 맞아. 근데 문제 몇 개만 풀어주고 마무리할게. 이거 다 못 풀겠네. 그래서 원리합계 먼저 하나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지? 자, 한번 계산해보자. 자, 똑같아.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기해. 이거 한 문제 낼게. 아니, 원래 학교 안 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안 낸다 그러면 나 개땡큐고, 낸다 그러면 뭐 하나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뭐 내도 이렇게 얘기할걸? 야, 그냥 무조건 복리에 뭐 적금 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말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볼게. 왜냐면 원래 존나 많았어. 지금 내가 방금 뭐 단리도 있고 예금도 있고 막 이랬잖아. 원래 예전에는 적금이랑 뭐 할부 이런 것도 있어. 할부. 내가 물건을 살 때 됐어 안 할게. 하여튼 막 그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그게 다 빠졌어. 볼게 잘 봐. 걱정하지 마. 이게 배우면 좋은데 경제 수학으로 아마 넘어간 것 같아. 어쨌든 보면 태연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위하여 매년 말에 200만 원씩 넣어서 적립하려고 한대. 연 이율이 몇 %? 4%이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10년째 말에 찾는 거야. 그때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고. 그럼 생각해보자. 매년 말. 그럼 1년째. 1년 말이라고 해보자. 1년째 말. 그럼 1년째 말에 일단 200만 원 넣으셨겠지. 그지? 그 다음 또 2년째 말에 또 200만 원을 넣으셨을 거야. 그지? 한 번만 더 쓸게. 3년째 말에도 또 200만 원을 또 넣으셨을 거야. 그럼 쭉쭉쭉 가서 몇 년째까지? 10년째 말까지 돈을 넣을 거래. 맞지? 말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래. 맞지? 그럼 이때 돈을 노세 매년 말에 적립하여 이렇게 한대. 이렇게 10번 넣을 거야. 그래서 요때 내가 궁금한 원리합계를 구해달래. 맞지? 내가 말에 넣을 건데 말에 찾을 거야. 마지막은 이자가 아마 안 붙겠지. 맞지?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일단 내가 200만 원 넣었어. 근데 얘는 지금 무조건 뭐라 했냐면 복리라 했지. 복리. 그럼 얘네들 이자가 다 따로따로 붙을 거야. 맞지? 그러면서 얘 이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연이율 4%니까 1년이 지났을 때는 200 곱하기 1.04가 돼 있을 거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돼 있을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200만 원도 또 집어넣겠지. 그럼 내가 이제 3년 들어가면 어떻게 돼? 3년째 말 들어가면 얘는 200 곱하기 1.04에 제곱이 돼 있을 거고, 얘는 200 곱하기 1.04가 돼 있을 거고, 얘는 200만 원을 집어넣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쭉쭉쭉 가서 10년째가 됐어. 10년째. 그럼 내가 10년째에도 200만 원을 집어넣겠지. 물론 넣자마자 찾겠지만 10번 넣을 거니까 넣자마자 찾겠지만, 그럼 근데 이 전에 넣은 200만 원은 이자를 한 번 받았겠지. 그럼 뭐야? 얘는 200 곱하기 1.0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그럼 여기서는 생각해봐.
1년 말에 넣으면 이제 한 번도 안 받았어. 2년 말에 넣으면 한 번 받았어. 3년 말에 넣으면 그럼 10년 말에 넣으면 이자 몇 번 받아? 9번 받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난 지금 이거를 다 뭐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야. 맞지? 이걸 다 더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얘를 다 더해달래.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했을 때 내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 새끼는 무슨 수열일 거냐면 등비 수열의 합일 거라고 결국엔.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되냐면 R-1분의 R-1의 n제곱에다가 초항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공식 써볼게. 초항이 얼마야? 200만 원인 거지. 200만 원. 곱하기 공비가 얼마야? 1.04에서 1 뺄 거니까 뭐야? 0.04. 그지? 그 다음 얘는 1.04의 항해 개수잖아. 여기 n자리가 항해 개수. 구제곱이 아니라 항해 개수야. 항해 개수 몇 개야? 10개, 10개. 여기 없는 거부터 하나 제곱부터 9제곱까지니까 얘가 9개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10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걸 알려줄 거라고. 1.04의 10제곱을 얼마로 계산하래? 1.48로 계산하래. 그럼 얘랑 얘랑 빼니까 얼마야? 0.48분의 0.04지? 그지? 양쪽에다 100 곱해봐. 그럼 뭐야? 48분의 4인가? 약분할 거 얼마야? 12지 12. 그럼 얘 곱하니까 얼마야? 2,4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실제로 생각해. 200만 원씩 니네가 실제로 얼마 넣었어? 10년 넣으면 얼마 받아야 돼 원래?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00만 원 더 받잖아. 오 신기하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실제로 연이율 4%? 안 줍니다. 한 1% 줄까 말까? 한 1% 줄까 말까? 진짜 실제 은행에서는. 왜 주냐고? 은행에서 이자를 왜 주냐고? 은행이 혹시 누구 부모님 은행원인 사람 없지? 은행 개새끼들은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은행은 이 새끼들은 다 돈을 받아. 목돈을 다 받잖아. 그럼 얘네는 뭐 하는 거냐면 돈을 굴리는 거야. 그 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은행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막 받지. 그럼 은행 잔고에 돈이 쌓이겠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펀드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투자를 하는 거야. 그 은행 나름에. 아니 그 은행이 이제 니네들의 예금을 다 모아서 이 서민들의 예금을 다 싹 모아서 목돈이 되겠지? 그럼 그 목돈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그럼 이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누가 투자하고 싶다고 또 찾아올 수도 있어.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대출을 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저 돈을 빌려주세요 해서 저 사업할래요 해서 10억 빌려달래. 그럼 얘도 이자를 내가 받겠지 은행이. 알았어 10억 빌려줄게 하면서 얘한테 이자를 받잖아. 예를 들어 내가 얘한테 이자를 5%를 받아. 그러면 너한테 이자 1% 주는 거야. 쓰레기지? 그지? 내 돈 가지고, 그치? 내 돈을 모아가지고, 나 사업할래야 해서 내가 얘 돈을 막 빌려줘. 100억 빌려줬어. 막 5% 줘. 너네한테 막 2%, 1% 이렇게 주는 거야. 얘 3%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은행이.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주는 거지. 당연히 돈 빌려줬으니까 돈 줘야지. 그런 느낌.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은행원 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 문제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 대표형 내가 당연히 다 못 풀어주겠지 맞지?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내 거를 내가 찍으면 올려주고 안 되면 아름쌤 거라도 올려줄게 알겠지? 몇 개 문제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근데 등차수열 진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진짜 별로 안 어렵거든? 그치? 등비수열도 솔직히 이 원리합계 빼면 다 똑같아. 진짜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다 똑같아. 그냥 A4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A 플러스 3. 아니지 플러스가 아니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그치 AR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A7 뭐야? AR에 6제곱이 64고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얘에서 얘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AR에 6제곱에서 AR에 세제곱 나누면 R에 세제곱 남지. 그지? 그럼 64 나누기 마이너스 8은 얼마야? 마이너스 8. 그지? R에 얼마야? 마이너스 2.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할걸? 계속 곱해지니까. 이거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항 AN을 구해달래. 그럼 AN 어떻게 하면 돼? A 아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지. 아래 세제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8이네? 그럼 A1은 얼마야? 1인 거네? 맞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 곱하기 아래 n-1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AN 일반항.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되고 AN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아니면 4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는데 4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6인가? 거기서 마이너스 8 나오면 뭐야 돼?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나? 뭐라고? 4하면? 그러네.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나? 그치? 근데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해야 되지.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겠지. 그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요거일 때 요거 이것도 그냥 일반항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것도 뭐 하면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일반항 구해서 그 식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라고 식 세워서 약분해주고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거의 비슷하지 않냐? 이것도 다 똑같지. 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1 플러스 A3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얘가 몇 번째 건너뛰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지. 몇 개 건너뛰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3칸 건너뛰었지. 하나, 둘, 셋. 근데 넷, 5칸 했잖아. 그럼 2에다가 아래 5제곱을 곱해서 2048이 됐다 이거야. 그럼 2로 나누면 1024인가? 1024는 2의 10제곱이잖아. 다시 말하면 4의 5제곱이겠지. 그럼 R이 얼마야? 4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아, 그럼 공비가 4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뭐 하면 돼? A3, A1 다 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충분히 할만할 거야. 얘가 등비수열이는데 등비중항이라는 거 뭐라 했어? 첫째 항 곱하기 셋째 항이 둘째 항의 제곱. 그지? 그거 이용하면 돼. 이것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3이고 곱이 8일 때 그럼 세수를 뭐라고 하면 돼? AR 제곱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돼. R분의 AR. 그럼 합을 좀 구하기가 어려우면 곱을 먼저 구해봐. 얘 다 곱하면 뭐야? A 세제곱이지.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8인가?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로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를 정리해서 합이 얼마다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물론 분수 있기 들어오면 그냥 A 이렇게 해도 되고, 맞지? 다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다음 요거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야 결국? 등비수열의 S10이 뭐냐 이거야. 그치? S10이 뭐냐? 그럼 내가 여기서 일단 첫째 항하고 공비를 좀 구하고 싶어. 둘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는 공비가 몇 차이나? 2 차이나 2R. 그치? R제곱. 그치? 그게 얼마야? 4. 이거에서 이거 나눌 거니까. 그럼 공비가 얼마야? 그치? 근데 여기서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양수라고 알려줬어. 근데 진짜 이게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돼. 어쨌든 공비는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초항은 얼마야? 얘 2로 나누면 되잖아. 얼마야? 5 아니겠냐? 그치? 그럼 S10 구해달래. 그럼 공식이 뭐였어? R-1분의 R-1 쓰고 항의 개수에다가 A. 그치? 뭐야? 2-1분의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항 초항 5. 그럼 얘 1이니까 그냥 뭐야? 5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개수가 똑같으면 등비수열이구나 생각하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네. 뭐 계산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